반갑습니다. 박재영입니다. 뭐 날은 점점 추워지고 독감은 점점 유행을 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 다행이네. 잘 지내시네. 어제도 이제 아는 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약간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염증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염증은 왜 생겨요? 순환이 안 돼서. 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을 항상 드셨다고 하는데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염증이 왜 생겼을까? 면역 체계가 무너져도 염증이 생기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면역 체계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균총이 깨지는 거예요. 균총이 깨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항생제를 먹어버리면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근데 병원에서는 항생제 안 쓸 수는 없죠.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딜레마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한데 지금까지 몇 가지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맨날 이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좀 줄여라, 뭐 고기는 안 좋다, 식품 첨가물이 이렇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니까 어때요? 들어보면 짜증나죠? 우리 둘째 누님이 이걸 항상 제일 1번으로 이걸 항상 보시고 항상 이 뭐죠? 그걸 피드백.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맨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럼 뭐 먹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그럼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먹지만 하는 거 많았는데 그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책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이 책 상당히 좋아요. 되게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고 읽은 지는 꽤 오래된 책인데 되게 감명 있게 읽었던 거고 TV에 방송됐던 얘기예요. 저자가 누구냐면 박정훈 PD거든요. 이 사람은 주로 이쪽으로 이런 거를 많이 만든 분이에요. 86년에 MBC에 처음 입사를 해서 인간시대, 세상 사는 이야기. 그 다음에 91년도에 SBS로 옮겨서 그것이 알고 싶다. 좀 인연이 안 좋다, 그죠? 또 뭐 사랑의 징검다리, 뭐 송진아의 취재 파일 세상 속으로 집중 여섯 명의 여자 등을 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책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자기의 아이들이 아토피에 시달리고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에 시달려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기획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SBS에서 발표했던 방송했던 내용을 방송에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 방송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편집되는 게 많거든요. 자체 뇌에서 편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입에서 편집하는 게. 이렇게 대학원 강의나 뭐 이렇게 할 때는 편집 없이 그냥 바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남으니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자체 편집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고 근데 방송 가지고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쉬워서 책으로 옮긴 책이에 대해서 되게 내용이 좋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책으로 만든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SBS에서 방송을 했던 거고요. 이제 보게 되면 15챕터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만든 이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만든 이유. 두 번째는 이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다 그래가지고 가족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먼저 시작을 해요. 가족들의 먹거리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 심했던 게 이제 줄어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장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만 이러는 걸까 하고 서울 학교하고 지방 학교 아이들 모집단을 해서 머리카락 분석까지 하는데 어디가 더 해로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농촌도 안 좋아요.
뭐 그런 얘기들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가축의 비극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식의 음식 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나왔던 중복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뭐 그런 얘기들이고 5장은 잘 씹어야 잘 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어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40대 50대 그 이상 분들은 뭐 30대도 그랬을래나 뭐 잘 모르겠는데 30대하고 좀 거리가 많아가지고 어릴 때 밥 먹을 때 부모님한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빨리 먹어라 그러죠. 그게 왜 바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나는 분명히 교육받기를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잘 먹는 지름길 6장이 그래서 콩과 섬유질에 대해 더 나온 얘기고요. 7장은 이제 방송 후 벌어진 일들. 내가 막 시청자의 편지 뭐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안티론자들이 막 온 거 이런 거 7장에 해놨고요. 8장에는 이제 현명한 식사, 현명한 삶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195페이지에 보면 고기를 잘 먹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뭐냐면 풍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뭐가 있을까요? 풍요로운 삶 때문에 찾아오는 불청객 아까 그런 얘기들인 거죠. 만성질환인 거죠. 그래서 뭐 당뇨병 천국이라든지 페트병 증후군 뭐 이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요. 10장은 환경운동의 선각자들 그래서 이제 제레미 레프킨의 육식의 종말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11장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식사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 거기 이제 챕터 그 작은 소제목 3번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소식이 지구를 살린다. 적당히 처먹어라.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니까 소식을 해라. 소식하려면은 어떻게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앞 챕터하고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또 12장은 이제 세계의 식탁에 불고 있는 환경바람. 요즘은 이게 나온 게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발행된 책이냐면 그러니까 SBS 방송에서도 그 당시에 됐겠죠. 근데 이 책이 방송에서 이렇게 끊기게 있으면 안 되는데 1판이 처음 발행된 게 2002년 8월 20일이고요. 66세까지 발행이 됐어요. 이 책을 샀을 당시가 66세예요. 그게 2006년이에요. 이제 새로 나왔겠죠. 그럼 이제 66세가 아니고 100세가 넘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거짓 뭐 2002년도 초판이 발행된 게 한 18년 전 얘기인데 19년 전 이제 다 돼가죠. 그때도 환경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20여 년 전에도. 요즘은 어때요? 환경을 위배하고는 뭐가 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식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13장은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 제가 하는 얘기 13장 우유의 진실은 무엇인가? 우유의 진실 참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이 모유만세. 그 다음에 15장이 유전자 조작 식품과 미래 사회의 전망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건데 오늘은 이제 한 중간 정도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책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뿐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추천사에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추천사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책 머리에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본 어느 시청자가 보낸 사연이 여기 실린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17페이지 이 책의 17페이지에 보면 대부분 요즘 음식들은 음식의 순수성이 지켜지던 시절에 먹던 건강한 음식들이 아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으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무책임일 뿐이다.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먹어야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도 않은 음식을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빨리빨리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대에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EBS에서 방송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뭐
5, 6년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김치에다 농약을 뿌려갖고 얼마큼 해독되는가. 그 다음에 김치에다 농약을 뿌린 다음에 거기다 타액을 건져내서 거기다 뿌리니까 얼마큼 농약이 분해되나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침이 농약을 90%까지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침은 언제 분비돼요? 맛있는 거 상상할 때? 씹을 때 제일 많이 되죠. 씹을 때 제일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설령 농약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씹어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분해될 수 있다는 거죠.